이 나이가 돼도 내가 여전히 어른이 못 된 것인가. 문의 제약이 만든 광고의 카피가 그 세상에 내가 들어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수성님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콘텐츠를 같이 하려고 만났는데요. 바로 포스리 연구원들이 직접 읽은 책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콘텐츠입니다. 특히 이번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제가 여름휴가 때 읽기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십사 수성님께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어떤 책을 가져오셨을까요? 네. 그 휴가철 책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좀 그래도 가볍게 보실 만한 책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갖고 온 책은 일본 광고 카피 도감이라는 책입니다. 네. 이거는 그 광고업계에서 카피라이터로 근무하시는 분이 저자세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본인이 수집했던 여러 카피들 중에서 일본 광고 중에 이제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셨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. 수성이 원래 다독가로 되게 포스리에 대해서 유명하시거든요. 그래요? 근데 그 많은 책 중에 이 책을 가져오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? 일단은 저자가 쓴 말이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. 그래서 이 저자가 카피라는 거에 대해서 뻔한 일상도 다르게 바라보는 법, 그리고 좁은 세계를 가진 사람에게 더 큰 세상을 보게 해주는 렌즈 같은 역할을 한다. 그런 말을 쓰셨거든요.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좀 더 뜰 것 같아가지고, 그리고 이게 카피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는 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흐름으로 읽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펼쳐서 그냥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꺼내서 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사전에 수성이께 추천을 받고 이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여기 실려있는 카피 하나하나도 다 좋았는데 그 카피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덧붙여지니까 맞아요. 다른 시선으로 그 카피를 보게 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저희는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분은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의 시선도 있고 한편으로는 카피라이터의 시선에서도 또 해석을 해주시니까 네, 저도 그게 재밌더라고요. 제가 사전에 수성님께 각자 제일 좋았던 카피 탑 3를 뽑은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공유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. 혹시 탑 3 선정해 오셨나요, 수성님? 선정이 매우 어렵더라고요. 좋은 게 너무 많고 재미난 게 많아가지고 뭐를 꼽아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뭐 3개를 골라오긴 했습니다. 그래도 저도 일단 3개를 골라오긴 했거든요. 그러면 수성님이 골라오신 첫 번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. 제가 고른 거요? 근데 이게 뭐 1, 2, 3위 이런 순서는 아니고 그냥 이제 다 좋았던 것 중에 3개를 고른 거긴 한데 처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NTT 도코모라는 일본 통신사의 이제 광고 카피예요. 이게 제목이 어른이란 이렇게 물음으로 시작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, 참을 수 있는 사람, 포기하지 않는 사람 등등등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른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. 나 자신이 되자. 이렇게 하고 다 끝나거든요. 근데 이걸 읽고 나서 저는 좀 이렇게 감동이 왔었는데 이유가 저도 뭐 나이가 적진 않지만 항상 부족한 게 많고 고민이 되는 순간들도 많고 어려운 점도 항상 부딪히고 하는데 이 나이가 돼도 내가 여전히 어른이 못 된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이 카피를 보면서 조금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.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만 어른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다. 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냥 내 자신이 되는 게 중요하다. 네, 맞아요. 약간 그 결말이 굉장히 좋았던 네. 그런 카피인 것 네. 같습니다. 혹시 대리님이 뽑으신 카피 중에 소개해 주신다면?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함께 산다면 우리 집엔 누구의 향이 날까? 라는 카피였는데 이게 도쿄에서 어떤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을
하는데 그 정책을 홍보할 때 냈던 네네. 그 카피라고 하더라고요. 기억나요. 네. 이 카피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하길 어떤 제품을 홍보할 때 그 제품의 뭔가 특성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통해 어떤 바뀔 그 다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카피라이터들이 고민하는 제 1순위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카피가 그 원칙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카피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신혼부부에게 뭐 100만 원 지원 정책 단순히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커플이 함께 살게 된다면 그 함께 사는 집에는 어떤 향기가 날까? 뭔가 그 다음을 고민해보게 만드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카피가 되게 좋았고 카피라이터의 1순위 원칙이 그거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. 카피를 보고 다음을 상상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.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카피가 좀 결이 비슷해요. 저도 그런 두 번째 고른 이유가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.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거는 일본의 어떤 전통 마을을 시골 마을을 관광으로 이제 오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광고의 카피인데 읽어드리면 도시는 사람이 만든다. 시골은 신이 만든다. 이에요. 네.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신이 만든 시골은 어떤 풍경일까 막 상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. 그냥 뭐 우리 마을에 뭐가 좋아요 뭐 이런 식의 전형적인 그 기존 광고가 아니라 조금 사람을 상상하게 만드는 진짜 그 다음을 상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가 고른 거랑 비슷한 면이 있네요. 맞아요. 네. 보통 우리가 어딘가를 여행을 갈 때도 사실은 내가 관찰자가 돼서 그곳을 바라보고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은 것 같은데 신이 만든 곳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세상에 내가 들어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. 관찰자가 아니라. 네, 그래서 더 좀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. 네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너무 멋있는데요.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먼저 이 카피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면 엉덩이에 구멍 같은 건 필요 없지 않나 라는 이 카피였는데 기억나요? 사실 이게 일본 제약회사 문해제약이 만든 변비약 광고의 카피거든요. 그래서 살짝 이거 가져와도 되나 싶긴 했는데 어떤 카피를 읽어도 계속 이게 그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. 기억에 오래 남는.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 이 카피를 가져왔습니다. 근데 저는 작가의 설명에서 또 기억에 남는 게 보통 이런 제약회사들 광고에는 진짜 그 제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이제 홍보를 할 때 뭐 이 약 하나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려면 그거에 실제로 그 뒷받침되는 근거가 뭐 임상 실험 결과라든지 이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그 약을 그런 식으로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약이 큰 분야다라고 이제 엄격한 그런 분야네요. 약간 이 카피는 그런 어떤 제약을 유쾌하게 비껴간 그런 카피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더라고요. 아니 사실 저도 그게 말씀하시니까 그 카피가 딱 기억에 나는데 보통 약을 광고할 때는 그 약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잖아요.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. 어딘가 아프거나 그렇죠. 불편하기 때문에. 그런데 이 광고가 굉장히 웃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네.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웃었다면 그것만으로 뭔가 성공한 카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.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. 기억에는 정말 오래 남을 것 같아요. 제가 결국에 애를 가져온 것처럼. 그럼 이제 수성님 마지막 카피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. 마지막 세 번째. 네,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.
별이 되어도 달을 걷고 있을 거야. 라는 거고요. 아니 네. 사실 저도 그게 세 번째로 진짜요? 골랐거든요. 네. 진짜요? 네.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문장도 너무 예뻐가지고 네. 보는 순간 막 심쿵. 그 광고 홍보 포스터의 이미지를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했어요. 근데 이 광고가 마이클 잭슨 유품 전시회 광고라는 걸 보고 아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게 딱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자도 얘기를 하는 게 마이클 잭슨은 너무나 다들 아는 유명한 천재 뮤지션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사람을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, 팬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카피를 쓰겠다. 그런 의도로 이런 카피를 썼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역지사지? 이런 관점을 적용한 것 같아요. 카피라이터가. 왜냐하면 내가 이 행사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행사에 참여하고 올 사람들,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, 눈길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카피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들어간 카피가 아닐까 해서 꼽게 됐습니다. 네. 마이클 잭슨 팬들이라면 뭔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. 맞아요. 달을 걷고 있을 거야. 이거는 바로 딱 문워크를 상징하는.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지 한번 이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? 피라는 게 굉장히 압축된 문구나 아주 짧은 문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. 이렇게 짧은 문장이 사람의 마음을 깊이 움직인다는 거는 그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그 알리고 싶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광고를 보게 될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이제 회사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잖아요. 맞아요.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상대의 시선에서 좀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를 잘 관찰해서 그 사람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풀어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서 요 카피들을 좀 보면서 그런 세포가 조금이나마 자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요. 그리고 사실 요새는 AI가 글을 너무 잘 써요. 맞아요. 네. AI가 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. AI는 이제 그럴듯해 보이는 말은 잘 만들지만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정말 많은 글 그리고 또 영상 이런 콘텐츠들이 막 이제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딱 그 한 문장이 고심 끝에 만들어진 그 한 문장이 줄 수 있는 영향 그리고 그 한 문장의 힘이 맞아요. 얼마나 강한지 맞아요. 다시 한번 그 느끼고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수성이 오늘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